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정리해서 부담 없이 1시간 먼저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수업을 바꾸기로 했는데, 또 그러면 이제 그 양반이 수요일날 수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젊은 분이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외부 강의를 또 나가신가 봐요. 그런데 수요일날 좀 겹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 주가 참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걱정 마시라고, 내가 어디 특별하게 돈벌이 하러 나다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 내가 수요일날 강의도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중국어를 않고 내가 중국의 이해를 2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말을 편하게 해드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제가 오늘도 제가 하고 또 수요일 날도 제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학자님들 교재가 영어 교재가 갖고 왔습니다. 얼른 가지고 오세요. 또 중국을 이해하려면 정치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교육도 알아야 되고, 국방 문제도 알아야 되고, 언론 문제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좀 알아야 중국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보완을 해서 제가 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지난 1학기에는 제가 좀 진도를 빨리 못 뺐어요. 좀 설명을 좀 길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2학기에는 진도를 조금 빼서 저 뒤에까지 좀 떼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가급적 뒤에까지 완전히 진도를 좀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정도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교과하고는 상관없이 한두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학기 때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1학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종강을 했었지요. 코로나 때문에 9월 초 그때부터 좀 저희 유학대학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것이 꼭 커져서 문제가 되고 그러거든요. 인사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교무처장도 제가 경질을 했습니다. 함께 고생해 주었던 교무처장이 교무처장을 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안 나옵니다. 나와요. 올려주셔야 돼요. 나올까요? 네. 그래요. 그리고 담당 과목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담당 과목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학부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향교에서 분설되어서 운영하는 유학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향교의 A 법률 꼭 향교에만 국한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유학을 공부하고 하는 것이니까 유교의 A 법률, 또 심지어는 개인적으로는 기계사를 모시는 법, 그런데 지방이랄지 충문이랄지 이런 것들 좀 쓰는 것을 좀 배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교과 과정을 일부라도 좀 개편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나도 평소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 그런 건의들을 해오시길래 커리큘럼을 좀 2학기 때 한 과목 좀 이렇게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중국어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만 중국어를 한 과목 빼든지 그러면 한시를 한 과목 빼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빼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다고 하면 강독을 빼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중요한 과목이니까. 그래서 상의를 했는데 결국은 한시의 이해 툴을 그냥 빼고 A론으로 유학 윤리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참 부드럽게 합의가 되었어요. 아주 원만하게. 그런데 그 후에 그냥 갑작스럽게 표변을 해가지고 자기 과목을 못 내놓겠다고 해서 그냥 교무의 석상에서 조금 큰 소리가 좀 나왔어요. 큰 소리라고만 제가 표현합니다만 어찌 그것이 큰 소리 뿐이겠습니까? 좀 해서는 안 되는 말도 나오고 화극상 비슷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큰 학교에서 40여 년 강의를 했던 사람이 거기도 직장이라면 직장이니까 직장이 윤리가 있고 다 그런 것이에요. 서로 자유스럽게 의견을 대결하지만은 장이 결정하면 또 참모진은 또 그게 따라가는 거이고 이래야 되는 거인데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교무처장을 면하는 것으로 면직 발령을 냈고 과목도 결국은 한 번 원칙을 세웠으면 밀고 나가야죠. 그래서 이번에 A 1제로로 새로운 교수님이 김홍준 교수님이라고 이 다음 시간에 아마 오셔서 강의할 것입니다. 교재 준비해가지고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경력은 좀 특이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화교학교를 다니셔가지고 중학교도 화교학교, 고등학교도 화교학교, 그리고 대학도 국내에서 다니지 않고 바로 대만에 그때만 해도 중국으로 유학을 못 올 때니까 대만으로 가서 저는 대만의 그 정치대학이라는 데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정치대학은 국립인데 그 양반이 다녔던 대학은 문화대학입니다. 거기는 양명산이라고 하는 산자 수비하는 곳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 문화대학은 사립이에요. 거기서 석사 과정 다시 학사부터 시작해서 학사, 석사, 석사까지 다 마쳤고 논문만 못 끝내고 오셔가지고 호남대 교수 하다가 한 2년 전인가 호남대학에서 퇴임을 했다고 이렇게 내가 들었어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분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한데 다른 것은 몰라도 하여튼 중국어나 한학이나 뭐 이런 것으로는 제가 그 옆에 범접도 못할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양반으로 나는 압니다. 나는 상당히 공자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인을 실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참 인을 실천한다고 내 입으로 내가 이 얘기하겠냐. 너는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너는 그런 기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공부를 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나도 남만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에 관해서는 자기도 자부심이 있어 공자님도. 저도 내가 공부를 했던 중국 정치나 이런 쪽에 나도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학계에 지금 대한민국 학계에서 중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내가 직접적으로 가르쳤든지 내가 박사 논문 심사위원장을 했든지 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장관도 하고 장관하다가 죽어본 사람도 있고 장관하고 이번에 물러난 사람도 있고 다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나도 그런 쪽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나도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43년을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정년 퇴임을 해서 지금도 명예교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사람이 더 겸손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걸 뇌리에서 지우지 않고 삽니다. 너무 자기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아무리 마음속으로 프라이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표현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공부하고 남의 학문을 존중하고 남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뭐한 거의 10년 후배들이지만 학문에서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그리고 하자. 저 양반이 어떤 분야에서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양반이다. 그래서 나는 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늘상 내가 저 양반한테 물어봐요. 한 10년 후배들한테도 나는 그래요. 저 양반한테 내가 물어본다.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전 분야에 지고지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다 적응 과목이 있는 것이요. 나는 정치학도 쓰지만은 정치학도요.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요. 정치 이론부터 해서 이 한국 정치, 국제 정치, 비교 정치 그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더 갈라집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 공부해서 학생들 가르친 것, 지역 정치 가운데 중국 정치, 그리고 동양 정치 사상, 동양 정치 사상을 하다 보니까 뭐 얼른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공자, 맹자, 노자, 장자, 한비자 다 내가 30년 이상 공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그렇게 공부를 적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 주 전공은 현대 중국 정치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자 하는 이
강의가 제 어찌 보면 가장 주 전공입니다. 중국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학문이 넓은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과 한 시간 강의해서 그냥 보니 그런 분야로 중국 문학 그리고 문학 가운데서도 그분이 주로 경서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경서는 바로 유학이에요. 그것이 유학 사상 철학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공부하셔서 한 학기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둬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어디까지 지난 1학기 때 했냐면 참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앞에를 공부하시고 지금 여기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제12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페이지로 43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랍니까? 오늘 새롭게 나눠드린 책은요 요보다도 내가 조금 더 방학 동안에 보완을 했습니다. 몇 부분을 보완을 했어요. 요것은 지난 학기 때 쓰신 거이고 오늘 나눠드린 것은 조금 더 수정 보완한 것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내용이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이 한 10명 정도가 이번에 새로 편입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에 한 10명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시고 한 10명이 새로 오시고 그러면 한 20명 정도 이제는 절대 학생 수를 늘리는데 급급하지 말자고 저쪽 사무국에서 내가 몇 번 당부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향교가 크게 돈 있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유학대학을 움직이는 돈은 거의 전부 학생들이 그 15만 원씩 내주신 등록금에 많이 의존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래도 시청에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금년에는 돈 1,0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내년에는 한 2,000만 원 지원을 해준다 보니까 금년 1학기 교수님들에게 드리는 강사료가요 거의 시청에서 주신 1,000만 원으로 거의 다 해결이 되대요. 그러니까 지난 1학기 때 1학년, 2학년 여러분들이 내주신 등록금 상당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재정에 급급해 오시지 말라고 내가 늘 저쪽에다 이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수도 소수 정예로 공부를 꼭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 내가 그냥 노는 이어 부른다고 가서 시간 보내고 한 2시간씩 일주일에 이틀 나가서 보내고 뭐지 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아예 함께 공부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내년부터서는요 시청하고 내년에 정확히 2,000만 원 줄지 안 줄지 내가 확신을 못해 아직은 뭐 준다고 말을 했지만 아마 줄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를 내년부터는 한 20명으로 딱 제한을 해가지고 입학생 숫자를 면접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원서를 내신 분들 원서를 받아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면접을 좀 나오고 새롭게 내가 내년 초에는 경치장을 임명해야죠. 그래서 경치장하고 둘이 면접을 해가지고 저 양반이 공부를 할 자세가 되어 있구나. 뭐 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는 않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은 양반만 한 20명씩 뽑아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뽑으려고 합니다. 또 묘하게 코로나 상황에서요 한 40명, 50명 뽑아보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한 20명 정도가 제일 맞겠어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조금 의심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 12장이요. 12장이 43페이지 맞는다. 네, 맞아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제 수립입니다. 지난 1학기 때까지 공부한 것은 중국의 과거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49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중국 정치의 흐름, 다시 말하면 political history입니다. 정치사. 그래서 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민국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화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선문선생이 주도했던 신해혁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해서 성공해서 어떻게 민국이 만들어졌고
민국이 만들어진 이후 한 10년 후에 또 러시아에서 풍미했던 공산주의 사조가 중국에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또 중국의 농민들, 민중들을 어떻게 감화를 시켰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국공투쟁이 일어났고 손문선생과 장개석을 중심으로 한 중화민국과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이 서로 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이것이 국공투쟁입니다. 그런 다음에 당초에는 누구나 다 예상하기로는 민국이 승리할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민국이. 근데 참 우리도 6.25 겪으신 분들 또 직접 겪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도서를 통해서 6.25 관련 그 히스토리를 공부하신 분들 보십시오.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났어요. 저는 1950년 2월 24일생입니다. 제가 태어나가지고 한 20달 있다가 보니까 6.25가 터져버렸어요. 터져보니까 또 우리 중부님 한 분이 우리 집안에서 제일 똑똑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선하셨는데 우리 중부님은 똑똑하셨어. 똑똑했던 분들이 그 당시에 다 좀 레프트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중부님이 레프트를 하셔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집안이 풍지 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오직 시달려 버렸어요. 경찰들한테 불려다니고. 그러면서 피난 다니고 산골짜기 살았는데 피난 다니고 일찍 오면서 세상에 내가 외아들인지 위에로 누님이 두 분 계시고 내가 외아들입니다. 출생 신고를 못 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1953년이 되어서 출생 신고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호적으로는 1953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수를 3년을 더 해놓고 나오고 그렇게 지금도 친구들이 호적을 보고 이제 민증과자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나이가 갖고 이제 민증과자예요. 그냥 민증 내놓으면 쉽게 53년이 우리하고 맞는다. 그런 그 무슨 일들이 많아요, 제가. 어떻든 그때도 보면 전세라는 것이 급하게 돌아가지 않던가요? 처음에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한 보름 만에 사관 쓰러졌던 거예요. 남한 전 지역을 거의. 그랬더니 나중에 또 전세가 또 역전된 걸 보십시오. 스미스 기동부대가 오키나와에 있던 거죠. 일본에서 있던 것이 오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대규모 미군이 참전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더니 밑에서 미고 내려가고 위에서 그냥 딱 함정 가다 보니까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전쟁이 이제 다 끝났네. 이제는 또 대한민국이 이겼네. 그러고 그거이 결국은 이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 버렸는데 그래서 국군 제1보병사단은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군대 가운데서 최정예 부대로 제1사단을 뽑습니다. 육군 제1사단을. 그렇게 전통이 있는 부대로 쭉 명맥이 이어져 와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지만 사단법도요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럽니다. 6.25 전쟁 때 완전히 전략 전술의 실패로 폐전을 겪었어요. 그런 사단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단이 지금 사단이 없어져 버린 사단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정예 그리고 전통이 있는 부대가 국군 육군 제1보병사단입니다. 나는 그 부대를 또 언제 가봤냐? 전두환이가 또 거기를 그 사단장을 했어요. 제1보병사단장을. 그때 거기서 땅굴을 발견했습니다. 땅굴을. 그래가지고 80년대에 전부 보고 우리 교수들이 시찰 갔어요. 땅굴 시찰. 이른바 안보교육. 그 가서 현장에서 보고 학생들을 안보교육을 잘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대 가서 이제 사단장한테 브리핑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 보안부대가 그렇게 센지를 몰랐습니다. 그 보안부대가 군대에서 힘줘서 쓴다더라. 나는 그런 정도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단장이 가서 딱 브리핑을 하고 우리 그 당시에 국민 윤리를 가르쳤던 교수들이 싹 이제 한 100명 갔어요. 통일부에서 싹 교육을 일주일을 받고 학습을 받고 이제 그 땅굴 지찰한다고 갔는데 그걸 두개 붙인 사람이 그냥 귀가 건장하더라고요. 나와서 다 브리핑을 했는데 딱 끝나더니
여기서 혹시 조선대학교에서 오신 교수님 계시냐고 물어요 사단장이. 조선대학교에서는 딱 나 혼자 갔어 이제. 그래서 내가 조선대학교에서 왔다고 이러고 손을 들었어. 그랬더니 그 사단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단의 김우부대 대장도 아니에요. 김우부대 이아욱의 대위가 조선대학교를 나왔는데 모교에서 혹시 오신 교수님이 계시면 별도로 인사를 좀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네. 세상에 대위를 이 사단장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대위가 부탁한 청을 그 공식 석상에 와서 이 얘기할 정도면 김우부대가 얼마나 센가를 내가 거기서 알았다니까요. 내가 손을 안 들었으니까 내가 이러고 조선대학교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저 백답해가 문 있는 데가 대위가 하나 섰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서 내가 알았는데 이 승아무개인데 나중에 인천 부대장까지 했더라고. 대령으로 예편을 하더만 장군은 못 되고. 그런데 제가 이 아무개다고 저는 공대부 승카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랬더니 별도로 나한테 지가 중기원 선물다 선물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나 거기서 김부대가 그렇게 센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저번에 한국공관학교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셨지요. 1학기 때 황포공관학교 때 내가 그 말씀 여러분들한테 하던가요? 황포공관학교의 교장은 장계석이었는데 그때 정치부 주임이 내가 누구였다고 이 얘기를 했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렇게 까불고 보면 안 된다니까. 주울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주울레가. 주울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산당 수뇌부인데 어떻게 해서 황포공관학교에서 장계석이가 교장을 하고 그 밑에서 정치부 주임을 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자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앙인민정부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제가 이렇게 대조식으로 2번으로 써놨습니다. 자, 1949년 10월 1일이면요. 국공투쟁이 다 끝났느냐?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49년 10월이면 일부 지역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우선 국가 성립을 선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대통령이 공산당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북경을 장악하고 국토의 대부분을 장악한 이상 전쟁이 6개월 끌든 3개월 끌든 그것이 언젠가는 결판이 날 거니까 우리가 국가 수립을 선포하자 해가지고 49년 10월 1일 날 천안문 광장 여러분들 지금 다 다녀오셨겠지만 그 천안문 광장에서 국가 수립을 선포를 했는데요. 그때 장계석 정부는 마지막으로 전투에서 지고 해가지고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계석 정부가 수도로 정하고 있었던 데는 어디였냐 하면은 중경이었다고 하는 사실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경, 충칭이 거기를 수도로 두고 있었는데 거기도 뺏겨버렸어요. 이 공산당한테. 그래가지고 그 위에 권명인가 하는 곳이 있습니다. 권명. 거기에 이제 피난가서 있었어. 장계석 정부가.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군은 장계석 부대가 훨씬 우월했습니다. 훨씬 우월해서 공군은. 그러니까 공군을 동원을 해서 북경에 있는 천안문 광장에서 지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초청받아서 가가지고 국가 주석하고 중국의 주석하고 시진핑하고 한 사람 건너서 서가지고 이렇게 열병식은 사진 여러분들 사례에 많이 보셨죠? 바로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 그 건물에서 국가 공화국 선포 수립식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가서 비행기로 폭격하면 얼마든지 폭격이 가능한 거리요. 10월 1일 상황입니다. 49년 10월 1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군사령관이 명령만 내려주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내가 폭격해가지고 폭격해버리면 모택동이도 죽어 끄이고 주울레도 죽어 끄이고 거기서 있던 주덩이도 죽어 끄이고 다 죽어 끄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장계석이가 그걸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왜 승낙하지 않았냐?
장개석이도 F자리. 그러니까 만일에 그걸 폭격을 해버리면 그 성류에서 서 있던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작은 성이 다 파괴되고 공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폭격이 저 위에서 폭격 오면 반드시 요걸 때리려면 여기만 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폭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때리지만 저기다 폭탄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작은 성 전체가 다 깨져버려. 그 수천이 내려오니 그 문화재가. 그래서 장개석이가 그것을 승낙을 안 했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또 모택동이는 그와 같은 장개석이의 마음을 잘 이겼답니다. 최소한 장개석 정도의 대인이면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하여 자궁성을 때려 부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궁성 위에서 우리가 공화국 선포식을 하자 그랬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은 서로 간에 마음을 다 잊고 전투를 했고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다들 만나면 우리말로 형님 동생하고 저들끼리 싸울 땐 싸워도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 차 마시고 술 마시고 형님 동생하고 다 그런 저기의 히스토리입니다. 이 중국 정치사가 현대 정치사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이것도 저것도 놓쳐가지고 49년 12월 10일쯤 그러면 두 달 조금 지났지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대륙에서 버티는 것은 역부족이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들을 전부 군함들을 동원해서 가는 곳이 대만이었습니다. 이것이 대만 천도라고 하는데 좋은 말로 표현해서 옮길천자를 써서 이 천도라고 하고 역사서에는 대개 다 대만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를 놓고도 국민당 내부에서 상당히 경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선 첫째가 거론된 지역이 대만이었고요. 두 번째 거론된 곳이 해남도였습니다. 근데 해남도는 지리상으로 볼 때 저쪽에 베트남 앞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주요 지역보다는 좀 넘어가는데 조그마한 베이스로 잔으로 마시거든요. 그런 그 도수 높은 술은 큰 잔으로 먹으면 큰일 나요. 하는 내 방에 있는 찻잔보다 더 적어. 요놈으로 이렇게 따라주면 이렇게 마시거든요. 와따 내가 어떤 양반하고 술 내기를 한번 했습니까? 그때만 해도 저도 젊은 때니까 중국 양반하고 술 내기를 한번 했다니까요. 자기는 이제 그때 한 60대고 나는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내가 훨씬 젊으니까 우리 내기하자 비싸이 중국말로 내기라는 것이 중국말로 비싸입니다. 비싸이 하자고요. 그래서 너 어르신들한테 내가 못 얻었다고 하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야 하자고 거의 그랬어.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알고 나를 부른 거예요. 그 양반이 요즘은 한꺼번에 확 해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고 나보고 먼저 미션 그러더라고. 한번 먼저 오라고. 그럼 그냥 어르신이 오라고 나는 그냥 확 해버렸어요. 원래 여가 그냥 띠야 던디요. 이거 목좀 있는 데가 아따 더우더라고요. 그런데 신통하게도 조금 대화를 나누니까 금방 깨거든요. 같지 않을까. 복주가 참 그래서 좋대요. 좋은 술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후에 국민당의 통치 자금으로 또 장개석이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신변을 보호하는 것도 되고 또 만에 하나 돈이 떨어지는 그놈을 팔아먹기라도 해야 되는데 최고급 문화재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군함을 동원해가지고 그 중국의 문화재 오직 많습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문화재 이런 문화재를 전부 싣고 갔어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 대만 고궁박물원이라고 하는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거기에 있는 그 문화재입니다. 귀중한 문화재들이 그때 다 싣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본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대륙에 있는 그 중국 정부가 대만에 대해서 무력 행동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평화적으로 해서 이거 대만을 좀 합병해 보려고 그래서 일국 양제도 주장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일국 one country two
시스템. 한 나라에다가 제도는 두 개를 허락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로 합치더라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합치더라도 제도는 니들은 자본주의를 그대로 해라. 지금까지 니들이 해왔던 제도로 그대로 하도록 허용하겠다. 이것이 양제열, 투 시스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냥 지금은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군사력이 강해졌지 않아요. 미국 가지고 맞짱을 뜨려고 할 정도인데 대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거지요 지금. 이거는 남중국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 무력 게임을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슬슬 서로 지근거리까지 가서 막 부딪히고 서로 딱 충돌만 안 할 뿐이지. 많이 보면서 지나가. 미국 함대가 지나가. 미국 칠함대가. 그러면 바로 그 옆으로 중국 함대가 지나가. 미국 비행기가 전투기가 지나가. 그 옆으로 바로 위협 비행을 하지 않을까요? 중국 젠 20이라고 하는 그런 또 중국의 비행기들이 그렇게 지금 강해졌어요. 그런데 대만을 무력으로 해방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왜? 결국은 무력으로 해방하려고 해서 군사력을 동원하면 그 중국의 문화재가 파괴돼야. 장개석이가 가지고 갔던 그 고급스러운 수천 년 내려온 문화재가 고궁박물관에 있는 그 문화재가 다 파괴돼야 전투를 하면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도 쉽게 전투는 못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참 재밌죠. 그 문화재 때문에 장개석이가 자금성 폭격을 못했고 49년 10월 1일 날 그거 가지고 간 문화재 때문에 중국이 군대를 동원해서 대만하고 전쟁을 못할 것이다.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참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멀리 보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앞만 봐. 바짝 앞에만 보고 아웅다웅해. 우리 같은 소인들은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니까요. 그것이 참 그 역사 공부를 해보면 참 재밌는 일들을 많이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그 당시 중국에서도 95%는 못 산 사람이에요. 한 5% 정도가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누리고 호호시게. 그러니까 그런 놈들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인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지금도 뭐 황제시대처럼 황제가 말하면 거기에 다 굴복하고 그런 시대를 가면 되겠냐. 봉건주의를 파괴하자. 딱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장개석 정부가 내놓은 거 보니까 뭐라고 했더라? 근데 장개석 정부가 내걸었던 그 표가 문화, 중국 문명의 부흥 이런 것들 보니까 중국 문명의 부흥.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 피부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지금 반제국주의를 반대해서 그놈들을 몰아내고 우리 잘 사는 나라 만들자. 그 권력 갖고 돈 갖고 이 억압의 놈들을 몰아내고 평등한 나라 만들자. 이게 반제. 이렇게 해서 가슴을 딱 찔러줘야 되는데 중국 문화의 부흥, 중국 문화를 부흥시켜가지고 지금 못 얻었다는 걸 지금 사야 중요한 판에 선전 홍콩 전술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은 엄격한 기율과 조직력을 유지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은 민심을 얻었다. 그래서 득민심 득천하. 이거 유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이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것이요. 실제 이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참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8년에 걸쳐가지고 만일에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지 않았으면 전쟁 양상, 국공투쟁의 양상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운이 있으려고 모택동 중국 공산당이 운이 있으려고 꼭 공산당이 기진맥진하면 일본군이 침략을 더 강화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중국 국민당은 또 일본하고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전쟁은 동시 다발로 오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군사력을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군사력의 일부분이 공산당 처벌해야 되는데 그 군사력의 일부분이 일본군하고 싸움하는데 빠져나가. 그러면 공산당은 한숨 돌리는 거예요. 딱 숨통을 튀어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어찌고 보면은 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운치기상입니다. 운치기상입니다. 운이 70%고 여기서 기는 노력입니다. 기는 30%. 나도 그것을 한 70여 평생 이제 살고 보니까 참 느끼. 내가 운만 조금 내가 경인생 2월 24일 순신인데 무엇이 조금 틀어져 들어가지고 내가 요것밖에 안 됐던가 모르겠어. 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호랑이 뛰니까 호랑이가 순시니까 딱 저녁 7시 이모랩이거든 지금. 예? 그러니까 딱 슬슬 배가 좀 고프네. 이제 좀 뭐 사냥을 좀 해봐야 쓰겠어. 그리고 오늘 일으킬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실은 괜찮은 시요. 근데 무엇이 조금 삐끗한 것 모양이야. 그래갖고 나도 대체 잘 될 여지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사가 끼고 젊은이 가버렸으면 내 마음이 안 흔들렸었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사가 끼어 옆에서. 그러니까 나는 좀 청등한 성격이고 그러니까 에이 나쁜 거 안 한다고. 그냥 털어불고 한 것이 금배지 한 번 던지고 지금까지 못 붙여주고 내가 말아버렸어요 지금. 내가 몇 번 붙일 수 있었거든 내가 정말로. 그래서 움찔 기사님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우 같은 사람도 보세요. 항우 역발상 기계세라는 항우도 그 아무것도 아닌 유방하고 붙어갖고 항우가 못 해본 거 보세요. 그리고 결국은 유방이 한 나라를 세우고 항우는 자결을 하지 않는다요. 그것이 운이라. 키로 보면은 항우가 유방보다 100배는 더 된다. 항우가 못 해봐 유방은. 유방은 운이 있는 거. 사람이 늘 붙어. 자기는 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붙어주어 사람이. 소화도 붙고, 장량도 붙고, 한신도 붙고, 막 이렇게 인재들이 붙어주어. 물 묻은 쪽박에 그냥 깨들어 붙게 사람이 붙어. 그러니 어찌고 해보냐고. 아무리 본인의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못 해본 겁니다. 떼주기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먼 길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혼자는 안 되고 떼줍니다. 떼주고. 그런데 그 떼주게 나쁜 놈이 끼면 안 돼. 그것이 지도자의 안목이야. 이 나쁜 놈은 빨리빨리 제거를 해내는 안목이 있어야 돼. 그것이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안목. 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일본군하고 전쟁을 하는 통에 국민 정부 기력이 많이 세장했다 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 내가 끝내야지요. 끝내야지. 바로 잡고 힘들고 계시는데.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특히 몇 분이 새롭게 오셨는데 그런 분들은 오셔서 앉았다만 하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사무국에 가셔서 등록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내 출석 후에 명단이 모르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 과목은 절대 여러분들 한 학기 한 15시간 수업을 하셔도 실증을 내거나 그러실 일이 없고 공부하시면 세상을 이 과목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세상 공부를 한번 했다. 새로운 역사 공부를 한번 했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테니까 꼭 열심히 한 학기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모시네요. 차렷. 시기가 있네. 네. 고맙습니다.